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현지 시간으로 오늘 하노이에 도착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해지면서 하노이 선언을 완성하기 위한 양측의 실무 협상도 더 긴박해졌습니다. 하노이 현지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이곳 현지 시간으로 이제 하루 뒤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8개월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양국 실무 대표들의 협상은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하노이 선언을 완성하기 위해 협상을 벌여온 양측 대표들은 지난 21일부터 18시간 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방안 등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을 놓고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를 타고 하노이로 출발해 26일 저녁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전용기에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등 참모들이 동승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보다 하루 앞서 하노이로 향했습니다. 27일 오전에는 베트남의 응우옌 푸총 국가주석, 응우옌 수원副총리와 회담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발 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과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으로 간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로 북한은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행사 연설을 통해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I think we'll have a very tremendous summit. We want denuclearization, and I think you'll have a country that will set a lot of records for speed in terms of an economy.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후에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을 떠났습니다.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거리는 4,500km, 시속 60km가량의 열차 속도를 고려하면 60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 것으로 알려진 메리엇 호텔로 숙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의 실무 협상 결과를 보고하면서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하노이는 현재 보안과 경계가 최대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경찰은 물론 군 병력까지 동원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이 도착할 동당역에도 경계가 강화됐습니다. 하노이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수십 대의 공안 차량이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베트남 정부 영빈관 앞을 지납니다. 건너편엔 중무장한 군인들과 장갑 차량이 지납니다. 금속 탐지기로 건물 주변을 샅샅이 탐색하는 군인들도 시내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하노이가 최대 수준의 비상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를 이룩한 JW 메리엇 호텔을 비롯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묵을 가능성이 큰 멜리아 호텔과 영빈관 주변은 양국에서 파견된 경호요원들이 바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접경 지역인 북부 동당 기차역 주변은 군인 수백 명이 배치됐다고 베트남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또 이 지역과 하노이를 잇는 2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 주변은 중무장한 군인들과 공안들이 특수장비를 동원해 폭발물 등을 탐색했습니다. 레 호아종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25일 기자들에게 보안 경계가 최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can be assured that security would be at the maximum level for the security and safety of the second summit, not only about the occasions, delegates, but also to the people in Vietnam, including you as members of the media. 호치민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바딩 광장에서 만난 공안 요원들은 평소보다 두세 배 근무가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미디어 센터 등 하노이 주요 지역은 올리브 가지를 물고 있는 대형 비둘기 걸개 그림 등 평화를 강조하는 홍보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하노이를 평화롭고 안전한 관광 도시로 전 세계에 적극 홍보하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최대 목표인 비핵화를 강조하는 베트남 정부 관리나 매체를 찾아보긴 힘듭니다. 하노이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에 진지한지 판가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합의하는 내용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진짜 의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워싱턴 DC 조지타운대에서 핵무기와 한반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일부 핵시설 폐쇄와 국제 검증 등 미국의 요구에 동의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hat we need to see from Kim Jong-un in order to know that this is a different playbook is reciprocity. If we see evidence of acceptance of reciprocity, that can be evidence that there is change going on in the North Korean approach to the world.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스스로를 국제 규범에 적용받지 않는 아웃사이더로 규정하면서 그동안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상응 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번에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비핵화 본심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수미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더 이상 비핵화를 진행시킬 마음이 없다면 기존에 내놓은 영변과 동창리, 풍계리 폐쇄 이후 더 이상 의제를 확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논하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시간을 끌며 제재 완화를 노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If the intention is not there, then what I'm saying is they're going to drag this out, and then these three facilities are going to be what we're talking about for next 2 years. 영변 핵시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폐쇄와 검증만큼은 반드시 확답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here's a new uranium enrichment plant there, and they may even produce tritium for hydrogen bombs there. So it's actually a higher value target than many people give it credit for. 전문가들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주의 머리 스페인 외교장관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들을 지지한다고 말했으며 영국의 타릭 마무드 아마드 외교차관은 북한의 성실한 협상과 다음 단계 조치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한대성 대사는 미북 협상의 진전 부족을 북한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며 제재는 대화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2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면 미군 유해송환 같이 중요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외교적으로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조셉 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서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 사무국 대표단이 현재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지원 사무국은 최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이 지난 21일 국제사회에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도 25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북한 식량 생산이 10년 만에 최저였다면서 취약계층의 영양 결핍 등을 우려했습니다. 앞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21일 유엔 기구 등의 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한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